순천만 포구에 가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 내려놓는 한숨을 거르네. 8,000년의 시간이 빚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 순천만. 순천만은 해안 하구의 자연 생태계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는 곳입니다. 갯벌이 살아 숨쉬고 거대한 갈대군락이 춤을 추며 철새가 쉬어가는 순천만 습지. 삶과 생명을 품은 채 빛나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다른 지역은 그러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 많이 사라졌고, 또한 순천만에서는 그걸 또 유지시키기 위해서 습지 보존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남사리 협약에 가입해서 꾸준히 보존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서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과 239종의 조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순천만 습지는 크고 작은 온갖 생물들이 서식해 생명의 소용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며 군무를 선보이는 갈대군락은 적조를 막는 정화 기능도 뛰어납니다. 먼 길을 날아온 철새들. 순천만은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희귀철새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순천의 바람 속에는 햇살과 바다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순천은 감수성의 혁명가라고 불리는 김승옥 선생을 배출한 문양입니다. 김승옥 선생이 1964년에 발표한 무진기행은 고향 순천의 바다와 항구를 배경으로 쓴 단편소설인데요. 1950년대 특유의 문학적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소외당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그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문학 지망생들에게 그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시절에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한마디로 반했다 할 정도로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뛰어난 감수성, 작품에 나타난 그 감수성이 여전히 6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윤희중은 아내와 장인의 도움으로 회사의 높은 직책에 오를 예정인데요. 그러다 잠시 휴가를 얻어 고향인 무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인숙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박군이 하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셨던가요? 하 선생님 하지 마세요. 오빠라고 해도 큰 오빠 뻘이나 되는데요. 그럼 무엇라 부를까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인숙이. 인숙이. 그게 좋군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 만남을 이어가며 사랑을 키우는데요. 인숙은 무진을 떠나 서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무작정 서울로만 가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이렇게 좋은 오빠가 있으니 어떻게 해주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편지를 받는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말 누구였을까요? 아마 선생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인숙이처럼. 네. 하지만 주인공인 윤희중은 곧 서울로 빨리 돌아오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갈등을 겪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주인공. 하인숙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지만 이내 구겨버립니다. 그리고 무진을 떠나며 심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무진 기행은 신세계는 없다는 걸 알게 된 한 남자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두 남녀는 서로에게 묻은 오염물질을 털어내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순천만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갯벌과 갈대가 장관을 이루는 순천만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사실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 외곽을 꽃과 나무로 차단하면서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34만 평 부지에 나무 79만 주와 꽃 315만 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렇게 천년의 사랑은 우리의 도심의 팽창을 막아 생태의 보고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국내 자연 생태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순천만에 대한 지역민들의 사랑이 순천을 생명을 품은 고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순천은 생명과 더불어 삶과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나간읍성 민속마을은
살아 숨쉬는 민속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곳인데요. 소담스러운 초가와 고즈넉한 돌담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간읍성은 조선 태조 6년에 왜구의 잦은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토성이었습니다. 이후 세종 때 석성으로 개축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오롯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원형이 잘 보존된 성곽과 더불어 조선시대 관아가 있었던 읍치의 모습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간 군수를 지낸 임경업 장군은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 신봉되기도 했는데요. 장군의 어진 다스림을 기리는 비각과 비석이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나간읍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어디를 거닐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나간읍성이 2012년도에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 본 등록은 당초에는 2020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년 더 연장이 되어서 2023년, 앞으로 3년 남았죠. 3년 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필코 그때 꼭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관학 민간인들이 3위일치가 되어서 지금 이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간읍성은 지금도 100여 세대, 2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민속촌입니다. 민속마을을 지켜내고 가꿔 나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마음은 단단하기만 한데요. 요즘은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입니다. 빛바랜 초가집 지붕 위에 황금빛 새 볏짚을 입혀야 하는데요. 힘은 들지만 이 역시 전통 방식을 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간읍성에는 가야금 병창의 중시조인 오태석 명인의 생가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야금 병창은 단가나 판소리의 한 대목을 부르면서 가야금을 타는 것을 말합니다. 오태석 선생은 고음에서의 풍부한 성량, 그리고 익살과 재담을 섞은 사실적인 너름새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루난 도련님과 춘향이 정자 노래로 논의한디 정자 노래를 들어라 정자 노래를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언이 어찌하니 다 정하리 성태욕경의 백관조정 소재원정 추어인정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기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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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기야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 줄을 뜯고 판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과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아주 그 공연할 때 인기도 좋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장르가 가야금 병창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봄놀이 가자.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나간읍성 인근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는데요. 평생에 걸쳐 우리 것을 사랑하며 지켜내온 고 한창기 선생의 열정과 고집이 깃든 공간입니다. 출판계의 혁명인이자 문화 비평가로 불렸던 한창기 선생은 전통 문화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과 한자의 혼용, 그리고 세로 쓰기 방식이던 당시의 신문과 잡지와는 달리 한글 전용 가로 쓰기 방식을 처음 선보인 출판물입니다. 그리고 이곳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는 한창기 선생이 평생을 수집한 문화재급 소장품 6,500여 점이 있는데요. 청동기 시대부터 광복 이후까지 조상들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손때 묻은 생활 유물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만 같은데요. 한창기 선생님이 수집하신 유물 중에 한글 고소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글로 이게 언문으로 이게 베껴 쓴 그런 필사본들이 많은데요. 경판본도 있고 필사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많이 모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 고소설이다 보니까 보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으나 지금 국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여겨져서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천대받던 물건들이 지금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되고 조상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때론 삶의 철학을 다룬 문학작품의 한 구절이 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는데요. 순천 조계산 기슭에 자리한 서남사가 그런 곳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서남사 첫 구절이 바로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입니다. 서남사 입구에 놓인 승성교는 보물 제400호로 정교한 솜씨로 자연미를 잘 살린 석교입니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부드럽게 조각된 둥근 천장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서남사는 많은 문화재를 품은 사찰인데요. 대웅전 앞에 3층에 탑신을 올린 석탑이 2기가 있습니다. 규모와 수법이 비슷해서 같은 사람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 신라 시대의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물 6점 외에도 대웅전과 팔상전, 금동향료 등 지방문화재 12점이 더 있습니다. 정호승의 시 서남사에서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줄 거라며 실컷 울어라고 말한 장소는 바로 이곳 해우소입니다. 보물을 품고 문학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곳에 800년 전통을 지닌 야생다원이 있는데요. 서남사 야생다원은 찻잎 수확부터 차덕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차 맛에 변함이 없고 그윽한 차향을 풍깁니다. 서남사 야생차는 구수하고 깊은 맛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차나무가 삼나무와 참나무가 우거진 음지에서 자라 찻잎이 연하고 습한 기후와 물 한개가 찻잎에 오롯이 내려앉기 때문에 맛과 향이 진한 야생차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고음, 담이, 고어주, 묵자, 화양, 냉사선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괴롭게 마시는 차 한 잔이 좋은 술맛보다 낫고 이곳에 앉아서 이 차향을 맡으니 선의 세계로구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고찰의 위엄과 기품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곳입니다. 층계루라는 건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계곡을 베고 누운 누각이라는 이름처럼 길이가 다른 8개의 기둥이 개울의 경사에 맞춰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송광사를 대표하는 말은 모구가풍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소처럼 묵묵하게 정진한다는 뜻인데요. 사찰의 청빈함이 마음을 채우는 듯합니다. 송광사는 또한 법정 스님이 1975년에 내려와 1992년까지 머물며 글을 쓴 곳으로 무소유의 산실이라 불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곽재구 시인의 와온 바다의 첫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해는 이곳에 와서 쉰다. 전생과 후생 최초의 휴식이다. 바닷속에 잠기는 해는 새벽이면 또다시 황금빛을 흘리며 마을과 바다를 감싸 안을 겁니다. 삶과 생명을 품은 순천만. 수수한 자연 속에 여문 우리네 삶의 모습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봅니다.